예, 위성군 의원입니다. 앞서 정영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흥진호 납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보실장님, 대하태 여정이 동해에 있죠. 지금 현재 연근해 조업이 약 1만 8천 척이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해 수역에는 일일에 4천여 척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하태 조업은 한일 중간 수역에 위치해 있는 수심이 매우 낮고 그래서 어장이 잘 발달되어진 곳이죠.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일일 평균 이곳에서 몇 척 정도가 최근에는 한 30척에서 40척 정도가 조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상적으로 이렇게 조업이 이루어지는 해역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왜 월선하는 것을 막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월선 차단이 가능합니까? 그 위치에서? 현실적으로 어선의 위치를 해경이나 어업통제국에서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선이 월선할 경우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상황 보고서를 보면 2017년 10월 22일 08시 02분 20초에 전파처는 이제 경빅 대내적인 국과 대외적인 이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국정상황실 쭉 해서 이렇게 상황 전파 내용을 보면 보고 내용이 그렇죠. 이제 10월 16일 12시 48분에 울릉도 저동항에서 출항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출항을 해서 언제 입항 예정이었습니까? 31일 입항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31일 18시 00분에 저동항으로 들어오기로 예초 보고를 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21일 22시 56초에 포항 어선통신국에서 이제 상대 선주 및 인근 조업선에 이제 문의를 하는데 SSB 상태가 좋지 않았고 위성잔으로 선주는 어제 이후 통화하지 못하였고 주변 어선들에게 14척들도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2시 06시 20분에 이제 흥진호 SSB 비상주파수, 어선 공통주파수, 구룡포, 대하태 주파수 이용해서 수차례 호출 및 주변 조업 중인 선박에 응답 요청을 했으나 무응답이었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해경청에서 조치한 결과는 22시 45초에 울릉파출소 입항 여부 확인 결과 신고 내용이 없었고 22시 50초에 3007함 통신기 교신 지시를 하죠. 네. 예,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어업통신국을 나가서 어느 지점에서 연락 두절이 되죠? (21시) 21일 22시 31분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 1차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네.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어선 통태 파악이 안 돼서 위치 보고 미행 중이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10월 22일 09시 02분에 해경으로부터 상황 최초 보고를 받게 되어지고 위기관리센터는 10월 23일에 해경 측 보고를 받고 일단 계속 수색을 유지하게 되어지죠. 여기에 수색에 투여되어진 함정이 한 20여 척 되죠. 그렇습니다. 항공기가 10여 차례나 네.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 과정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24일에 국가안보실장에게 장기간 위치 보고 미행 선박을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 조업 지역을 보면 이렇게 원래 이곳에서 마지막 위치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조업 위치는 최종적으로 조업한 위치는 이지적으로 사실상 파악을 그 하고 위치였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나서 납포 위치는 이지적으로 그렇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 가는 동안에 사실상 여기서 여기 가는 동안에 실제 교신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없었습니다. 예. 교신을 할 능력은 있었는데 교신을 안 했습니다. 예, 교신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SSB나 AIS나 위치 추적 장치를 전부 다 꺼버린 상태죠. 네. 전화도 안 받은 상태이고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연락이 두절되어진 것에 대한 수색만이 이루어진 상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 과거에도 이러한 경우들이 월선 조업을 하거나 납포되거나 이런 사실이 있었죠. 그 피납된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그런 어선이 우리 해경이나 호통국에 위치를 알려오거나 피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제 홍진호가 출항을 하게 되어지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추러 경비가 소요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1억 한 4천만 원어치의 그 어획물을 기본적으로 추려 경비가 그렇게 되어지고 이 선주와 이 선장과 선원들은 보합제라는 제도에 의해서 서로 임금을 나눠 갖는 구조로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려 경비를 획득하지 못하면 더 많은 조업을 위해서 북한 해역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 선장인 경우 독고다이라는 거 아시죠? 그 선장이 과거에도 그러한 예, 독고다이라는 단어가 독고다이 단어가 뭐냐면 도둑잡이라는 그들만의 이제 은어입니다, 은어. 이분은 월선 조업을 한 경험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획물이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물이 작으니까 결국 더 많은 수확물을 위해서 가게 되어지고 월선 조업을 하게 되어지면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출항을 상당 기간 취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배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월선과 납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치 발치 장치를 개인에게 맡겨놓은 것, 선주에게 맡겨놓은 제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연락을 두절시켜서는 안 되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되어진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답변을 생각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네. 지금 위치 확인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해서 모든 어선의 위치를 어통국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통신망, LTM망 같은 통신망을 예산이 좀 소요된다 하더라도 이번 계기에 그러한 위치 발신 장치 같은 것을 부착시키는 것을 좀 강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그 원거리 그 어선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박 위치 확인이 안 돼요? AIS는 다 되잖아요. 그 선박이 자체적으로 보고하기 전에는 어통국이나 해경에서 파악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박의 그 자발적인 그 보고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BMS 장비라든지 LT망 같은 개발을 통해서 위치 발신 장치를 밀봉해가지고 네. 선박에 부착을 해가지고 네. 원거리 그 조업 어선들에 대해서는 그 안전을 좀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환 의원 질의 차례인데 우리 조홍천 의원 좀 빨리 끝냈으면 하는 표정이신데 좀 양해를 해주시면 최경환 의원, 엄영수 의원 두 분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당의 최경환 의원입니다. 임종석 실장님, 그 청와대 입장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 정부를 들어서고 이제 국정 계획을 위해서, 또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국회가 가장 빨리 시급히 통과해야 할 법안 한 10가지 정도로 순서대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법안 이름들이 어려워서 제가 법안을 쭉 깨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중요 순서도는 뭐 저희 아까 업무 보고 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아니, 않습니다. 법안 이름을 아시는 대로 한 서너 개만 말씀해 보시죠. 제가 보고 할까요? 자, 아니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행정관님들, 비서관들, 대통령까지 10개, 20개 정도는 달달 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갖고 다니긴 합니다. 저희들이 늘 그 보면서.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십시오. 다 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 여야 의원님을 만날 때나 언론인들을 만날 때나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1순위가 이거다. 2순위가 이거다. 3순위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료 찾아보겠다 하면 안 돼요. 특히 지금 잘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정부의 집행권, 청와대 권한 이걸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혁의 국정 운영의 종착지는 바로 법률을 통한 제도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그 법안을 달달 외우라. 10개 정도 다음에 외워주십시오. 우리 정책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꼭 외우십시오.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의 5.18 특조위가 정부에서 협조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9월 11일에 출범해가지고 추석 연휴 뭐 이렇게 겹치면서 오늘 광주에서 교도소 부근에 안매장지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3개월만 활동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 달 내에 도저히 마무리가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국방부 5.18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도록 좀 법무부 장관님하고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정영환 의원님 요청까지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실장님, 이거 국방부가 하는 일이니까요. 국방부 장관께도 청와대에서 안보실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문에 그 여러 비서실장부터 뭐 출마설, 차출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새 정부 초기에 이런 혼선으로 좀 국정 운영의 동력, 청와대의 그 동력이 떨어지지 않은 걱정을 하는데 저 문대림 제도 개선 비서관이라고 오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습니까? 이분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어디 제주도의 어떤 언론과 통화를 해서 내가 몇 개월 있다 그만두고 예비후보 등록할 거다. 이런 걸 언론에 인터뷰를 해요. 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입니다. 저 보지 못했습니다. 예. 저도 청와대에 있어봤고 여기 많은 의원님들 청와대 근무했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정말 대통령을 봐야지 자기 경력 쌓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다고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선거 출마용 경력 만드는 제조 공장이 아니잖아요. 청와대가요.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문대림 비서관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은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민정수석이 하시나요? 예. 문책해야 됩니다. 문대림 비서관. 이건 언론에 대고 어떻게 그런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북핵 문제나 이런 막중한 국정과제가 놓인 상황에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저는 실장님도 이런 청와대가 이런 분위기로 가는 데서 좀 일조를 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저번에 대통령 전남 가실 때 네. 다른 지역에는 안 가시던데 거기는 이틀이나 같이 가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뭐 내년 선거 생각해서 온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팍 돌았어요. 다른 지역도 대통령과- 일정이 되는 대로 다녔습니다만은 왜 유독 그 전남만 갔다고 언론이 쓰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이 고향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야구장도 같이 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빌미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문대림 비서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의원님 이건 오해 소지가 없도록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예, 여수에서 말씀해 한 회의는
시도지사들 소위 제2 국무회의의 회의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참석해야 되는 일정이었고요. 그 외에 천안이나 뭐 강원이나 경기나 제가 일정을 계속 다녔습니다. 조금 특이했다면 아마 그 코리안 시리즈일 텐데요. 그거는 뭐 최소 인원이 함께 가면서 제가 모시고 가는 게 적절치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청와대 내에 이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유월을 위해서 몸죽여 보려고 하는 거. 이것을 실장님께서 단단히 국정을 위해서, 대통령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청와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출마할 사람들은 정해놓고 언제까지 나가라, 사표를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뭐 그런 기준도 그렇죠? 좀 한번 마련해 네. 보겠습니다. 예. 정의용 실장님 좀 한미 정상회담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시죠? 그렇습니다. 네. 한반도 정세에 매우 중요한 회담인데,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2002년 2월 부시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 네. 15년 전,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때 강경한, 아기 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강경한 부시가 와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 끝나고 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예, 북한 공격하지 않겠다. 대화하겠다. 식량 지원하겠다. 모든 국민들이 안도를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전지 마지막으로 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영수입니다. 우리 안보실장님 조금 전에 보고에서 네. 보면은 실제 흥진호가 전 선장이 허위 진술한 시간에 이미 납포가 돼가지고 원산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물리적으로 통제도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제 안보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정부가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런 방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 실장님, 우리 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올해와 내년도 특수활동비 내역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청와대도 있고 계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 집행 실적이 있죠, 그죠? 특수활동비 집행한 실적이 있죠, 그죠? 네. 예, 우리 지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특수활동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 면책이 된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영수증도 필요 없고, 또 받은 사람 역시 그걸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받은 사람이 영수증 챙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로 파급되냐면은, 지금 19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 이런 기관장들, 주로 특수활동비가 대부분의 상대가 기관이나 공직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뇌물죄, 또 우리 집행한 기관에서는 우리 국고손실죄라든지 또 횡령죄,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파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 실적이 있으니까 그게 뇌물죄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고손실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특수활동비 일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아니 지금 문제가 수사 상황이 예. 검찰의 수사 과정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영향을 제가 알기로 말씀드리는 검찰이 것이고, 특수활동비 일반을 문제 삼은 건 아니고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네, 수사가 실장님. 진행되고 있는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그런 조사가 아니고 예. 특정인에게 이게 수사가 집중되면은 이게 특수활동비 자체가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위치를 알려오거나 피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제 흥진호가 출항을 하게 되어지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추러 경비가 소요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1억 한 4천만 원어치의 그 어획물을 기본적으로 추려 경비가 그렇게 되어지고 이 선주와 이 선장과 선원들은 보합제라는 제도에 의해서 서로 임금을 나눠 갖는 구조로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려 경비를 획득하지 못하면 더 많은 조업을 위해서 북한 해역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 선장인 경우 독고다이라는 거 아시죠? 그 선장이 과거에도 그러한 그 예, 독고다이라는 단어가 독고다이 단어가 뭐냐면 도둑잡이라는 네. 그들만의 이제 은어입니다. 은어. 이분은 월선 조업을 한 경험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획물이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물이 작으니까 결국 더 많은 수확물을 위해서 가게 되어지고 월선 조업을 하게 되어지면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출항을 상당 기간 취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배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전파처는 이제 경비 대내적인 국과 대외적인 이제 청와대 뭐 국가위기관리센터 국정상황실 쭉 해서 이렇게 상황 전파 내용을 보면 보고 내용이 그렇죠. 이제 10월 16일 12시 48분에 울릉도 저동항에서 출항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출항을 해서 언제 입항 예정이었습니까? 31일 입항 예정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31일 18시 00분에 저동항으로 들어오기로 예초 보고를 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21일 22시 56초에 포항 어선통신국에서 이제 상대 선주 및 인근 조업선에 이제 문의를 하는데 SSB 상태가 좋지 않았고 위성잔으로 선주는 어제 이후 통화하지 못하였고 주변 어선들에게 14척들도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2시 06시 20분에 이제 흥진호 SSB 비상주파수, 어선공통주파수, 구룡포, 대하태 주파수 이용해서 수차례 호출 및 주변 조업 중인 선박에 응답 요청을 했으나 무응답이었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해경청에서 조치한 게 진행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24일에 국가안보실장에게 장기간 위치 보고 미행 선박을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 조업 지역을 보면, 원래 이곳에서 마지막 위치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조업 위치는 최종적으로 조업하는 위치는 이지적으로 사실상 파악을 그 하고 위치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납포 위치는 이지적으로 그렇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 가는 동안에, 사실상 여기서 여기 가는 동안에, 실제 교신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없었습니다. 예. 교신을 할 능력은 있었는데 교신을 안 했습니다. 예, 교신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SSB나 AIS나 위치 추적 장치를 전부 다 꺼버린 상태죠. 네. 전화도 안 받은 상태이고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연락이 두절되어진 것에 대한 수색만이 이루어진 상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 과거에도 이러한 경우들이 월선 조업을 하거나 납포되거나 이런 사실이 있었죠. 피납된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그런 어선이 우리 해경이나 호통국에 예, 위성군 의원입니다. 앞서 정영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흥진호 납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보실장님, 대하태 여정이 동해에 있죠. 지금 현재 연근해 조업이 약 1만 8천 척이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해 수역에는 일일에 4천여 척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하태 조업은 한일 중간 수역에 위치해 있는
수심이 매우 낮고 그래서 어장이 잘 발달되어진 곳이죠.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일일 평균 이곳에서 몇 척 정도가 최근에는 한 30척에서 40척 정도가 조업하고 있다고 예, 들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렇게 조업이 이루어지는 해역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왜 월선하는 것을 막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월선 차단이 가능합니까? 그 위치에서? 현실적으로 그 어선의 위치를 해경이나 그 어업통제국에서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어선이 월선할 경우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그 상황 보고서를 보면 2017년 10월 22일 08시 02분 20초에 결과는 22시 45초에 울릉파출소 입항 여부 확인 결과 신고 내용이 없었고 22시 50초에 3007함 통신기 교신 지시를 하죠. 네. 예,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어업통신국을 나가서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연락 두절이 되죠? (21시) 21일 22시 31분에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1차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네.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어선 통태 파악이 안 돼서 위치 보고 미행 중이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10월 22일 09시 02분에 해경으로부터 상황 최초 보고를 받게 되어지고 위기관리센터는 10월 23일에 해경 측 보고를 받고 일단 계속 수색을 유지하게 되어지죠. 여기에 수색에 투여되어진 함정이 한 20여 척 되죠. 그렇습니다. 항공기가 10여 차례나 네.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 과정 안에서